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BMW의 쿠페형 SUV X4, 그 중에서도 3.0L 가솔린 터보 엔진을 넣은 X4 M40i입니다. M 배지를 붙였고요. 또 그리고 대배기량 엔진을 넣은 차답게 무척 잘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우선 주행 성능을 살펴보기 전에 외관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MW X4, 저는 개인적으로 BMW SUV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이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X5처럼 아주 과격한 그릴이 있지도 않고요. X2나 X1처럼 아주 작은 차체를 가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에서 아주 이상적인 비율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 적당한 사이즈의 헤드램프를 비롯해서 키드니 그릴도 꽤 무난한 크기로 되어 있고, 아주 독특한 인상을 주거나 세로로 길게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분리형으로 잘 콩팥 모양 아주 잘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M 배지를 붙인 차답게 이 범퍼에서 상당히 입체적이면서도 굴곡을 많이 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개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깎아서 만든 듯한 형상을 잘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M이라는 배지를 붙인 고성능 차답게 무광으로 처리한 부분이 꽤 많이 눈에 보이고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앞모습을 보면 이렇게 램프가 이어져 있거나 그릴이 크게 내려오거나 하지 않게 전형적인 BMW 차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옆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페형 SUV답게 이 차는 옆태가 핵심입니다. 너무 매끈하고 아주 섹시하게 잘 빠져져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고성능차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휠이 들어갑니다. 21인치 사이즈가 들어가고요. 이 안쪽에는 고성능 M 브레이크 캘리퍼도 파란색으로 잘 칠해져 있죠. 살이 아주 얇게 디자인되어 있고, 무언가 이 차를 표현하기에 더없이 좋은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이 M40i는 M40D와 마찬가지로 휠이 똑같습니다. 앞범퍼 디자인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 차가 앞이나 옆모습만 보면 이 차가 M40i야, M40D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성능 SUV들의 특징이죠. 이 휠하우스 부분을 차체 컬러와 똑같이 마무리했다. 이 부분을 플라스틱으로 조금 더 두툼하게 처리를 했으면 조금 더 와일드한 성격의 좀 더 레저, 오프로드에 집중한 SUV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차체 컬러와 맞춘 점, 통일감을 주면서도 도시명 SUV, 그리고 좀 달리는 고성능 SUV 이미지를 나름 표현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으로 넘어와서는 M 배지를 비롯해서 에어브리더는 막혀있어요. 막혀있네? 오, 막혀있어요. 막혀있고 장식으로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똑같이 앞에 그릴과 마찬가지로 무광 컬러를 아주 많이 넣은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좀 더 뒤쪽으로 넘어와서는 루프렉, 차체 컬러와 색깔을 맞춘 루프렉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캐릭터 라인 살짝 한번 접어서 아래쪽에도 조금 더 날카롭게 직선을 많이 그려 넣었다라는 점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 역시 뭐니 해도 이 루프입니다. 루프 너무 이쁘죠? 정말 이 쿠페형 SUV 잘 만들어 온, 그리고 쿠페형 SUV 시장을 잘 개척해 온 BMW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이자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매끄럽게 잘 떨어지고, 이 쿼터 글래스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디자인 흐름도 아주 개성이 튀거나 돋보이지 않고 오히려 잘 동화되어 있는 듯한 라인의 형상이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뒤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 같은 경우는 이제 BMW 짝수 시리즈, 짝수 숫자가 갖고 있는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테일램프입니다. BMW 짝수 시리즈는 테일램프가 상당히 얇고 가로로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X4 역시 똑같이 마련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지 X3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조금 더 디자인에 치중을 한, 정말 난 세련된 사람이야 라는 듯한 표현을 아주 잘 이 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얇은 L자형 테일램프를 비롯해서 이 방향지시등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또 살짝 태웠어요. 살짝 어둡게 태워서 이 차가 또 유독 블랙 컬러라 그런지 통일감을 주기에도 너무 이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일체형 스포일러 같은 경우도 살짝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는 디자인을 적용해서 무척이나 세련된 느낌이 강하네요. 강하고, 아래쪽에 이제 범퍼 같은 경우도 이 차는 이제 M이라는 배지를 붙였기 때문에 똑같이 M40D와 똑같습니다. 뭔가 민자로 떨어지거나 하나의 컬러로 표현하지 않았고, 투톤 컬러에 조금 더 홈을 아주 많이 파 놓아서 입체적인 형상을 잘 나타낸 것이 특징입니다. 배기구는 사각 머플러를
놓았는데 역시 두 개 다 구멍 뚫려 있어요. 두 개 다 구멍이 뚫려 있고, 개인적으로 원형을 두 개 박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사각도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크기도 크고 고성능 차를 표현하기에는 뭐 이만한 디자인도 없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뭐 별다른 뭐 디퓨저 느낌을 형상화한 디자인은 없네요. 왜 열릴까요? 바로 아래쪽에 이제 갖다 대면 알아서 닫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 설명하다가 갑자기 열렸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X4 큼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크게 레터링이 되어 있고 무광으로 처리를 했죠. 바로 옆에는 M40i라는 배지도 똑같은 사이즈에 아주 큼직하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BMW 로고가 또 크게 자리 잡아져 있고, 요거를 딱 누르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이 외에 별다른 특징은 없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X4 M40i의 특징, 이 외관적 특징을 살펴보면 정말 단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조화와 함께 또 디자인 흐름, 아주 세련된 맛을 잘 살렸다라는 게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BMW M40i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전형적인 BMW 냄새가 아주 짙게 풍겨져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존의 X4 20D라든지 X4 시리즈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X3와도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죠.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M이라는 배지가 붙은 만큼 꽤 두툼한 스티어링 휠이 자리 잡아져 있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도 버튼이라든지 크게 나무랄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겠고,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와이드 스크린 형태와 디지털 계기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BMW가 이 전장 장비에 아주 많은 열정을 또 쏟고, 그 다음에 좀 더 개선된 원활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너무 잘 찾아볼 수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제는 뭐 애프터마켓이라든지 크게 바깥에서 작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이 안쪽에 있는 구성만으로도, 특히 내비게이션 같은 기능은 너무 많이 좋아졌거든요. 애플 카플레이 바로 무선으로 연결이 되죠. 이 외에도 뭐 다양한 부분, 이 지역에 지금 현재 내가 주행하고 있는 상황의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미러링을 비롯해서 블루투스 오디오, 뭐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BMW 어시스턴스 기능을 활용해서 이 컨시어지 서비스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바로바로 이 상담사와 즉각적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이 연결성이라는 부분에서 아주 많이 강조가 됐고 또 개선을 이뤄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행 정보, 그 다음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X드라이브에 이 차가 어느 정도 기울여졌다, 각도라든지, 그다음에 반대로 스포츠 디스플레이 통해서는 이 출력과 어느 정도 내가 이 힘을 얼마만큼 쓰고 있구나 라는 것도 이 모니터와 계기판을 통해서 잘 연동이 되고 또 표시를 해줍니다. 주행 데이터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파킹 브레이크에 넣고 이제 다시 후진 주차를 딱 시작을 했을 때 이 360도로 내 차의 주변 상황을 아주 입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아주 미세한 기둥이라든지 차막, 이 사각지대를 통해서 거울로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직접 골라내서 찾아주는 다양한 부분에서의 노력을 거쳤고 또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인 것 같고, 그 모든 기능은 바로 이 화면 안에서 간단히 몇 개의 터치 조작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구성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위에 버튼이라든지 조명을 넣는 이 디자인 형태도 일반적인 다른 BMW, 최신 BMW에서 봤던 모습과 동일하고, 센터페시아 공조장치 패널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크게 나무라고 흠 잡을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통풍 시트 양쪽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센터 터널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꽤 넓은 편이에요. 좀 널찍하고 이 살짝 볼록한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더 넓어 보이는 느낌도 줍니다. 운전을 하면서 특히 수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구성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칸막이를 열어 제치면 이제 컵홀더 2개와 휴대폰 무선 충전 장치가 마련되어져 있고, 이 변속 레버 주변 늘 뭐 흔히 봐왔던 BMW의 모습과 아주 익숙합니다. 아이드라이브 시스템 바로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고, 전자식 변속 레버 여전히 쓰고 있죠. 바로 옆에는 이제 어댑티브 이제 주행 모드를 비롯해서 저속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제 카메라 주변 상황을 볼 수 있는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등 정말 BMW가 갖출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다 이 차에 넣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내에 와서 특히 이 1열에서 또 한 가지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물론 이런 전장 장비에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수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수납 공간 정말 칭찬 박수를 너무 많이 쳐주고 싶을 정도예요. 특히 도어 패널 안쪽에 아주 깊고 두툼한 컵홀더와 또 칸막이를 쳐놓고 여분의 수납 공간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특히 SUV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이 컵홀더 그리고 무언가를 툭툭 넣으려면 이런 공간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말로만 도어 패널 이제 도어 안쪽에 공간을 마련해 놓았다 정도이지, 다른 브랜드는 되게 좁아요. 좁고 진짜 지갑 하나 생수병 하나 넣기도 너무 힘든 공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 차는 엑스포 같은 경우는 아주 큼직하게 뚫어져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기도 너무 충분히 활용 가능한 널찍한 수납 공간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차의 크기와 세그먼트를 감안했을 때, 또 라이벌과 비교했을 때 이런 곳곳에 알찬 수납 공간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 차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운전을 하면서 내 차로 다루면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활용을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열로 넘어가 보시죠. 2열로 넘어가서는 개인적으로는 2열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무난한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차의 크기와 길이, 휠베이스를 감안했을 때 딱 적당한 정도의 사이즈로 되어 있고, 등받이 각도라든지 이제 착좌감, 엉덩이가 닿는 위치라든지 아주 이상적으로 적절히 꾸며 놓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껑충하거나 뭐 등받이가 아주 바짝 세워져 있거나 아니면 머리 윗공간이 너무 부족하거나 하지도 않죠. 적당한 무릎 공간과 윗 공간 헤드룸을 제공한다 라는 점이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고, 파노라마 선루프를 제공해서 그나마 조금 더 넓은 개방감을 추가로 제공을 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2열에서도 두툼한 이 도어 패널 안쪽에 수납함을 비롯해서 이 조명 같은 부분도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2열에서도 뭐 1열만 화려하게 해놓고 2열은 원가를 빼기 위해서 조명을 안 넣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도 동일한 구성으로 만족을 줬다라는 점이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고, 2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어가 맞물리는 끝까지 가죽을 감싸서 그런지 이 문을 열었을 때 상대적으로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에도 심미적으로도 만족감이 좀 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기본 525리터를 제공을 합니다. 경쟁 차종과 비교했을 때 한 수십 리터 좀 넓은 편이고, 트렁크 바닥에도 제법 깊은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쿠페형 SUV의 이제 또 가장 큰 장점이죠. 뒷 유리창이 통으로 올라가는 이 형태를 띠고 있는데, 물론 SUV도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쿠페형 SUV는 이 열리는 각도가 더 넓죠. 넓고 이 양쪽 주변에 침범하는 이 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물건을 넣고 뺄 때 확실히 개방감이라는 부분, 그리고 활용성, 실용적인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일반 SUV와는 또 다른 매력을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부분이 X4가 갖고 있는 X3와는 다른 하나의 차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BMW X4 M40i에 대한 간단한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직렬 6기통 3.0L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 387마력, 최대 토크 51.0kgm/M를 발휘합니다. 일단 숫자로만 봤을 때는 뭐 어마어마하죠. 정말 차체와 사이즈를 감안하면 뭐 더없이 아주 잘 달려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주행 감각이라든지 조금 더 역동성을 자랑하는 부분은 조금 더 한적하고 안전한 도로 상황이 되면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도심에서 이제 살짝 뭐 맨홀 뚜껑도 있고 이제 B급 도로를 잘 달리고 있습니다. 가솔린 차가 주는 이 정숙성, 기본적인 정숙성을 바탕으로 엔진음도 그렇게 심하게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M이라는 배지가 붙어서 무언가 좀 역동적이면서도 우렁찬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적어도 컴포트 모드에서 이제 흐름에 맞춰서 편안하게 주행을 이어나갈 때는 크게 자극적이거나 요란한 감각은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 일반적인 가솔린 3.0L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이 줄 수 있는 그냥 풍부하면서도 좀 여유로운 주행 감각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과 같이 신호가 바뀌고 다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이 스로틀 반응도 상당히 침착하고 차분하게 이제 열리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속도도 상당히 부드럽고 뭔가 좀 매끄럽게 전개가 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력이 뭐 400마력대에 가깝다라고 해서 다루기 어렵거나 까다로운 편은 아닙니다. 적어도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렇죠. 그래서인지 뭔가 운전하기가 한결 쉽고
편하다, M이라는 단어에 괜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서스펜션 감각은 역시 전형적인 독일차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지금과 같이 요철도 있고 땅이 도로가 상황이 뭐 아주 클린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차나 일본 차에서 보여줬던 이런 무작정적인 소프트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탄탄함 쪽에 조금 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놓으면 더욱더 딱딱해지긴 하지만, 기본적인 컴포트 모드에서 아주 불쾌하게 탑승자의 이 승차감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탄탄하게 아주 잘 안정적이게 도로를 읽으면서 주행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감각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스펜션에 대해서 그래서 뭐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BMW 그리고 독일차가 보여줄 수 있는, 유럽차가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인 이상적인 세팅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 차의 진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운전 모드를 이 스포츠로 한번 놔야겠죠. 스포츠 모드는 크게 스탠다드와 플러스 그리고 인디비주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디비주얼은 이제 내 입맛에 맞게 고칠 수 있는 거고, 일단 컴포트 모드에서 시속 80km로 컴포트 모드에서는 한 1200, 1300rpm 정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 2000rpm까지 거의 700rpm 이상 뛰게 됩니다. 여기에 스포츠 플러스까지 놓으면, 스포츠 플러스는 거의 3000rpm 부근에서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진 회전수가 그만큼 강해지다 보니까 조금만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는 미친듯이 튀어나갑니다. 으르렁 거리는 소리도 더 커졌고, 여기서 아주 살짝만 가속 페달을 밟아도 들리시나요? 이 소리와 함께 치고 나가는 감각이 와우 정말 요 근래 탔던 SUV 중에 가장 재밌는 SUV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높은 RPM에서 강한 소리를 보여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데요. 진짜 3000rpm 쪽에서 계속 으르렁 거리다가 다시 가속 페달을 아주 살짝만 터치해도 4500rpm 이상 껑충 올라가면서 차를 맹렬하게 몰아붙입니다. 387마력이라는 숫자, 그리고 이 차의 크기를 고려해 봤을 때 엄청난 힘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가솔린 차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토크가 50kg/m가 넘기 때문에 육중한 크기와 높이를 가진 SUV를 이끌기에는 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단점이라고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이 파워트레인 동력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8단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 엔진과 아주 조합이 뛰어납니다. BMW가 아주 범용적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매칭답게 어느 부분에서 뭐 떨어지거나 뭐 동력 손실을 준다라는 부분은 거의 느껴볼 수가 없고, 이 패들 시프트로 시프트 업, 시프트 다운을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으로 직렬 6기통 3.0L 이 가솔린 터보 엔진은 만듦새가 아주 뛰어나네요. 그리고 요게 이 만듦새 뛰어난 엔진이 또 뭐 3시리즈나 5시리즈 아니면 뭐 X6 같은 차에 들어가 있는 것과는 완전 다른 느낌을 줍니다. X4만 줄 수 있는, 그리고 요 정도 차체에서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이 박진감 넘치는 주행을 아주 잘 표현했다, 아주 맛깔나게 표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소리만 듣고 있어도 계속 가속 페달을 밟게 만드는 것 같아요. M은 솔직히 막 크잖아요. 엄청 소리가 우렁차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위압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적당한 이 중점의 보이스톤이 되게 중독성 강하게 운전자의 귀를 계속 때립니다. 밟으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너무 좋네요. 소리가 너무 좋고 계속 단수를 내리면서 고 RPM에서 이 소리를 즐기게끔 만들어주는 차 같아요. 딱 고개가 젖혀지고 이 엉덩이가 시트 끝까지 딱 파묻히는 이 느낌은 뭐 덤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와우, 재밌네요. 재밌고, 단순히 직진 코스에서도 이렇게 재밌는데 와인딩에서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특히 BMW 핸들링, 잠시 와인딩 코너를 살짝 갔다 오기도 했지만 여지없이 아주 좋은, 또 이상적인 반응을 잘 보여줬습니다. 스티어링 휠 반응이라든지 이 엔진이 주는 넉넉한 힘을 가지고 차를 이끌기에는 재밌네요. 진짜 별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속도를 쫙 내리면서 변속기를 이제 강제로
시프트 다운을 하게 될 경우 나름 제법 팝콘이 터지는 소리도 들립니다. 벨로스터 N이라든지 뭐 본격적으로 달리기 위한 차들보다는 소리는 좀 덜 할 수 있어요. 덜 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운전석에서 들릴 정도의 나름 매력적인 팝콘 소리를 터뜨려 줍니다. 소리를 듣게 해주는 것과 아예 안 듣게 해주는 것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 M40i를 구입하는 소비자분들, 아무래도 좀 성능에 좀 목말라 있는 소비자분들이 구입을 하실 텐데 이런 감성적인 부분까지도 빠짐없이 챙겨 넣어줬다는 것 마음에 드는 구성입니다. 확실히 이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 거기다가 터보까지 붙였으니 이 주행시 뻗어나가는 감각이나 이 출력에서 느껴지는 만족이 정말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과 같이 다시 한번 쫙 치고 나갔을 때 이 소리와 함께 다양한 부분에서 줄 수 있는 역동적인 스포티한 감각의 진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게 M40D와는 좀 다른 M40i만의 또 하나의 킬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M40D가 이 넉넉한 토크를 바탕으로 정말 우다다다다다 하고 치고 나간다면 M40i는 조금 더 세련된 맛, 그리고 섬세한 감성을 아주 잘 표현하면서 이 고성능의 진가를 느낄 수 있다라고 둘 차이를 놓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딱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꼽자라면 저는 반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기본적인 구성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뭐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비롯해서 스티어링 휠도 알아서 잘 잡아주고요. 능동형 크루즈 컨트롤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탑재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랄까 좀 곡률이 심한 코너를 만나면 살짝 허둥지둥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팍팍 틀고요. 이상하게 신형 5 시리즈에 들어간 기술과는 또 살짝 다른 느낌을 받을 정도거든요. 참고로 신형 5 시리즈에 들어간 반자율주행 기능은 정말 매끄럽고 아주 완성도 높은, 정말 감탄사를 유발할 정도로 좋은 기술 구현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계기판을 통해서 테슬라 오토파일럿처럼 주변 차 상황을 그래픽으로 차선과 함께 다 보여주는 기능도 탑재를 했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능동형 크루즈 컨트롤까지 안 들어가 있었다면 약간 서운할 뻔했어요. 서운할 뻔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뭐 차간거리라든지 스티어링 휠까지는 잡아주니까 크게 나쁜 구성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 더 정교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묻어나네요. 기본적으로 이 엔진이 주는 힘, 엔진이 가진 파워와 이 엔진과 합을 맞추는 각 요소들의 완성도가 매우 뛰어나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단점이라고 꼽을 만한 곳이 요런 기술적인 부분이라고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살짝 정교함이 좀 낮은 이 반자율주행 시스템을 그래도 단점 포인트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BMW X4 M40i에 대한 총평과 가격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단일 트림으로 9,09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M40D와 놓고 비교했을 때는 살짝 낮은 금액이고요. 반대로 뭐 20D나 다른 X4 라인업에 비해서는 확실히 높은 가격이긴 하죠. 물론 그 위에는 X4 M도 있습니다. M도 있지만 이 정도 차급을 9천만 원이나 주고 사라고 걱정을 하시는 소비자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은 살짝 다릅니다. X4라는 디자인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요 정도 사이즈의 차체를 내가 부담 없이 다루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기존의 가솔린 2.0 4기통 가솔린 엔진은 좀 출력이 아쉬워, 그렇다고 막 본격 M으로 하드코어하게 달릴 스타일도 아니야 라고 한다면 6기통 3.0L 엔진을 가진 이 차 M 배지까지 붙인 M40i로 눈을 돌려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가솔린 엔진이 줄 수 있는 출력의 아쉬움과 이제 본격적으로 M으로 넘어가기가 살짝 부담스러운 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적절히 조율점을 아주 잘 맞춰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의 핵심은 바로 이 주행 모드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충분히 아주 여유롭고 편안한 부담 없는 주행이 가능하고, 반대로 스포츠 모드에 나서는 역시 M 배지를 붙인 차답게 그에 걸맞는 성능과 주행 완성도를 이끌어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 또
부담 없이 고성능을 충분히 즐기기 위한, 그리고 본격적으로 M으로 넘어가기 전에 BMW의 성격을 아주 잘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멋진 SUV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